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심입니다. 제가 셋째, 넷째 쌍둥이 임신했다고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도 정말 많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본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을 했는데 초기를 지나신 분들도 아마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첫째, 그리고 둘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셋째, 넷째 쌍둥이잖아요. 이렇게 임신을 세 번이나 경험을 하는데도 이 임신 초기 증상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한 뱃속에서 나와도 아이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듯이 저는 이런 임신 증상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첫째 임신했었을 때에는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물론 입덧은 지금 셋 다 심합니다. 첫째 때에는요, 임신 소양증이라고 해서 임신 초기부터 저는 굉장한 가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토피가 있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발부터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 소양증이 이게 팔 이런 데는 별로 없고 꼭 그렇게 발이 그렇게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로에를 바르기도 하고 뭐 진정 크림 같은 것도 바르기도 했지만 소양증은 초기부터 시작을 했고 중기 때 굉장히 심해지다가 말기 때 거의 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려웠거든요. 근데 애 낳고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임신 증상의 힘든 부분은 애를 낳으면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때 힘들었던 게 아마 입덧이었을 거예요. 둘째는 특히 먹으면 토하는 입덧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냄새 맡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자, 그러면 지금 증상은 어떤지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임신을 알게 된 것이 임신 5주차 되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에 약간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리 끝나고 3주차 되었을 때 엄청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뭔가 쓰라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통증 같은 게 굉장히 있어서 내가 왜 이러지? 피부병이 생겼나? 처음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긴 했어요. 설마 뭐 셋째가 생겼겠거니 생각은 못했죠. 이제 생리가 멈추게 되고 느낌상으로 알게 됐죠.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픈 거, 생리 멈춘 거 이런 증상이 있었죠. 그리고 5주차 때에는 입덧은 없죠. 보통 6주차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제가요 그때 안산 도서관에 강의를 갔을 때였어요. 그 차에서 참을미를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참을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 토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메스꺼움 이런 게 있어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정말 다 토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일단 멀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차를 타면 뭔가 메스꺼워요. 심지어 제가 운전을 하는 차에 타도 되게 메스껍더라고요. 저 요즘에요, 운전하면서, 으악! 왜 그래요? 운전하면서. 딸 두 명이 있잖아요. 뒤에서 그래요. 엄마, 그래, 토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보통 차에서 토할 정도는 아니고, 차에서는 거의 헛구역질 정도. 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비닐봉지를 꼭 갖고 다니죠. 우리 입덧 키트라고 하죠. 입덧 키트를 저는 가방에 항상 갖고 다녀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뭐 크래커라든지 이렇게 소소한 간식 같은 것들 갖고 다니죠. 그리고 8주차 때부터는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먹으면 속이 또 울렁거리고, 특히 빈속이면 더 많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토하다 토하다 못해 위에까지 토했다. 노란 액이 나온다. 그러다 더 많이 토하면 초록색으로 된 뭔가가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임신을 하면 정말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호르몬에 따라서 내 신체와 감정이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되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임신 초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음,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먹고 토하거나 잘 못 먹고 하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지금 다이어트 안 했는데 5kg 빠졌거든요. 5kg 빠졌는데 신기한 게 배는 나와요. 배는 나오는데 살은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막대를 위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는 게 좋다. 입덧 완화 밴드라는 게 있죠. 제가 둘째 때는 효과를 좀 보긴 했어요. 비싼 걸 산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손목에 여기다가 콩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 이게 지압하라고. 나름 효과는 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콩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겨서 안 하긴 했지만 기분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좀 있던 것 같고 정말 입덧밴드 효과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그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왠지 입덧은 심하긴 한데 그 약은 그냥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먹어도 안전한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방을 해주는 게 맞지만 물만 먹어도 토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잘 견뎌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시원하고 약간 시거나 달거나 이런 음식들 너무 달면 또 거북스럽잖아요. 약간 새콤달콤이 적당한 표현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새콤달콤한 음식들이 입덧을 완화하는데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완화라기보다는 조금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자두, 포도, 복숭아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입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되게 맛있게 먹다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두를 먹었을 때, 그런 딱딱하고 뭔가 새콤한 그 느낌이 좋아서 입덧이 올라오려고 하면 자두를 이렇게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남편이 자두를 엄청 막 박스채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좀 질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두를 끝까지 먹지 못했어요. 요즘에 귤 되게 맛있어요. 하우스 귤. 귤 되게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먹으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매실, 매실 엑기스 이렇게 얼음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도 참 좋아요. 참외도 엽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원하고 이럴 때 먹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스크림 도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은 또 너무 달아서 먹다 보면은 뒤끝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입덧에 조금 도움됐던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와삭바라고 그 겉에 그 파란색 소다가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다 먹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9주차, 10주차로 넘어가면서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리통처럼 너무 심하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 번째 임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느낌은 되게 무서워요. 설마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뭐 하혈을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갈색혈 조금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워서 좀 안정을 취하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임신 초기에 배 통증으로 너무 고민이 되시면 병원을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심적으로는 편하긴 한데 보통은 뭐 아주 하혈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이상은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통증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조금만 아파도 나 진짜 아파 이러는 분이 있고 진짜 많이 아픈데도 나는 좀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약간 그런 통증에 무딘 스타일이라면 그런 통증이 왔을 때 병원은 가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배가 콕콕 쑤시거나 생리통처럼 좀 아픈 거 그리고 이게 쌍둥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숨이 너무 많이 차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물론 임신 초기에 숨 차는 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첫째, 둘째 때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그 정도가 지금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되게 숨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이 편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숨찬 거, 이걸 참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죠. 그쵸? 또 가끔씩 이렇게 띵 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무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요, 이제는. 몸을 이제 정말,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슬슬슬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다. 아마 여러분도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검색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저도 경산부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봐요. 임신 11주, 임신 12주, 임신 이런 것들 다 찾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이 힘겨움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을까? 근데 그들이 쓰는 글이나 어떤 영상을 보면요. 생각보다 위안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들도 힘들구나. 여자는 특히 이제 둘째, 셋째보다 첫째를 임신했을 경우 되게 힘들어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희생을 해야 하는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는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집안일, 마음의 위로, 그러니까 모든 증상을 나 혼자 겪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아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렇게 힘들구나를 보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특히 저는 이번에 쌍둥이여서 좀 다른가 싶어서 또 쌍둥이 카페 같은 것들도 사실 가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병원을 또 주기적으로 가시잖아요. 가실 때마다 저는 기록을 좀 남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신 초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저는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잠을 못 자고 뭐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또 한 번씩 깨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기력한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원래 에너지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뭔가 배에 무리가 왔어 이러면은 누워서 좀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소파와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뭔가 책 보는 것도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에 상담이 있어서 일을 하고 왔어요. 몸은 되게 피곤한 또 마음은 또 되게 즐겁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임신 초기에 두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둘째 때는 두통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그때는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적절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은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임신 기간을 조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즐겨야 돼요. 이 시기를 즐겨야 돼.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 참 좋더라고요.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커가는 그런 느낌, 변화, 그리고 엄마 몸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되게 좋은 엄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생각이 들면 좋은데, 그쵸? 좋은데 몸이 힘들어. 그쵸? 몸이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때는 사실 남편분께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가 다 돼가요.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특히 첫째 가졌을 때에는 신혼 1년 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시댁 식구에게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뭐 제 임신했다고 뭐 유세 떤다 이런 얘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는데도 이렇게 할 거 다 했어요. 좀 힘들어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일어난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뱃속에 얼마나 중요한 내가 이 생명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쵸? 이 중요한 생명체를 키우고 있는데 시댁 가서 설거지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저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임신 초기신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렇게 주변의 눈치 때문에 나의 힘듦을 호소하지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뭐 설거지 정도 할 수 있지. 물론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해드리냐면은 호르몬이요. 어떤 되게 사소한 일 하나로 뭐 눈물이 막 흐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소한 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임신 기간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서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평소와 똑같이 하기를 원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도 내 몸은 지금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막 대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아주 소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임신 초기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아기, 귀한 내 몸을 잘 챙기자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요. 좋은 것만 드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육 강의할 때요. 어머님들께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자. 이게 교육이든 뭐 먹거리든 좋은 것만 주도록 노력을 하자. 그게 엄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임신 초기 힘드시겠지만 잘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잘 극복해야겠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